코로나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종종 지루함을 경험하잖아요. 당연했던 외출도 그렇고 친구를 만나서 시원하게 맥주 마시는 것도 이제는 되게 어려워졌고, 사랑하는 남편이나 그리고 아내의 손을 잡고 막 공원을 걷는 것들, 이런 게 다 당연시 되어버리지 않게 되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 일과를 마친 후에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스마트폰과 사랑에 빠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 코로나 시기에 스마트폰을 켜시면 무엇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건 스마트폰과 인간, 그리고 거의 이젠 우리의 장기 일부가 된 스마트폰, 이 스마트폰과 하나가 되어가고 있는 인간을 성균관대학교 최재붕 교수님께서는 포노 사피언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쉽게 말해서 휴대폰과 인간을 합친 말이라고 보시면 되잖아요. 최 교수님은 시대가 이미 변화하고 있고 변화했다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의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던 것들 있잖아요. 멍 때리고 인스타복이라든가 취미 시간에 인터넷 쇼핑과 같은 것들, 그런 게 이제 누군가에게는 부가되는 세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망상이라고 생각한 것들이 가상현실이 되어버리고, 학교를 가지면 얻을 수 없다고 생각했던 정보들과 지식들이 이제 스마트폰을 통해서 흘러넘치게 되어버린 거잖아요. 우리가 그런 세상에 살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는 현실 속에서 대체 이 스마트폰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건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스마트폰 자체가 독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스마트폰이 사람의 정신에 부정적일 것이라는 스테레오타입을 많이들 가지고 있어요. 실제로 연구 결과도 있고 그걸 부정하고 싶진 않아요. 근데 그래서 극단적으로 스마트폰을 아예 멀리하자는 그런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잘 생각해 봐야 돼요. 현실적으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스마트폰이 진짜 우리가 떨어질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스마트폰은 결코 우리에게서 떨어질 수 없어요.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최근 또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 마케터라는 어떤 기사에 보면 미국을 기준으로 하루 평균 12시간의 시간을 스마트폰에 사람들이 투자를 한대요. 12시간. 그러니까 비즈니스, 학업, 공부, 연락, 통신, 이건 너무나 이제 당연시된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스마트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스마트폰을 멀리하라는 소리는 어쩌면 이제 불가능해진 시대 속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스마트폰의 부정적인 면만 바라보고 그냥 스마트폰 쓰지 마,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필요하냐 보면 스마트폰에 있는 어플들 있잖아요. 이거를 정말 내게 필요한 것들만 다운받고 습관을 들여야 되는 거죠. 스마트폰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그래서 이 스마트폰이 내게 필요한 쪽으로 사용하도록 계속해서 유도해야 되는 거죠. 스마트폰을 단련시켜야 되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스마트폰이 독이 될지 아니면 도움이 될지는 사용자인 우리에게 달려 있거든요. 두 번째로는 어플을 구분하는 거예요. 어플을 구분하려면 먼저 집정리를 떠올리면 돼요. 집정리의 기본은 필요한 것과 필요 없는 것을 나누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스마트폰 어플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과 필요 없는 것이 있어요. 이것들을 찾아서 지우시고 정리해야 돼요.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진짜 여러분들에게 SNS는 필요한지에 대한 좀 우리가 의문이 필요해요. 왜냐면은 이 칼 뉴포트라는 사람이 테드 강의에서 우리에게서 SNS에 대한 환상에서 빠져나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SNS 하면 우리의 어떤 경제적 기회를 늘려주는 21세기의 굉장히 기초적인 어떤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칼 뉴포트는 SNS는 기술이 아니라 그저 21세기의 장난감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현재 그리고 시장은 희귀하고 되게 가치 있는 것을 높이 사죠. 그러니까 장인정신같이 깊고 집중된 노력을 필요로 하는데, 이 SNS는 중독성 있게 디자인됐기 때문에 집중력을 굉장히 좁히고 심지어 외로움과 고립감을 증폭시키기도 해요. 이러한 SNS가 정말 우리에게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어플인가 물어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생각들을 통해서 필요한 어플과 불필요한 어플을 구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만 우리의 스마트폰, 그러니까 당신의 스마트폰이 더욱 스마트해질 거예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거예요. 스마트폰을 당신의 세컨 브레인으로 만들어라. 이 스마트폰이 가진 기능 중에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건 바로 스마트폰의 저장 기능을 활용하는 거거든요. 이 우리의 뇌는 하루 종일 34GB 용량의 데이터를 받아들여요. 우리의 뇌가 정보를 인지하는 데이터의 양은 겨우 3.4MB밖에 근데 안 된다라는 슬픈 현실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34GB의 용량을 받는데 3.4MB면 0.01%밖에는 뇌 속에 남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데이터를 정리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뇌는 70%가량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정보는 받아들이고 잊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시간이 12시간이나 되는데 그것 중에서 70%를 날려버리면 이건 너무 큰 손해인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는 습관이 필요해요. 너무나 다행히도 스마트폰은 노트 정리를 할 수 있는 어플이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노션이라든가 구글 닥, 에버노트, 노타빌리티 같은 어플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정보들을 내 뇌 속에 다 넣을 수 없으니까 스마트폰이라는 세컨 브레인을 이용을 하는 거죠. 이런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스마트폰은 계속 발전되는 데 비해서 우리의 뇌는 기능이 떨어져 가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제 지혜롭게 스마트폰을 사용해야 되는 시대에 왔어요. 왜냐면 스마트폰과 진짜 떨어질 수가 없거든요. 마치 우리 장기와 같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근데 이제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쉽게 얻는 것일수록 달콤한 법이고 달콤할수록 우리의 정신은 술에 취하듯 나태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위해서, 우리가 원하는 어떤 인생의 방향성을 위해서 스마트폰을 유용하고 유연하게 사용하도록 연습을 해야 돼요. 훈련해야 돼요. 우리가 만약 스마트폰을 온전히 우리가 원하는 목적을 위해 이용할 수만 있다면 지금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분명히 우리가 원하는 바를 이루게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정말 코로나 시대 이후에 어떻게 세상이 발전할지 모르지만 분명한 건 인간이 세상 밖에 내놓는 아이디어와 인간이 받아들인 정보를 통해서 세상은 변화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스마트폰을 반드시 잘 사용해야 되는 것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함께 생각하고 함께 움직여 봅시다. 이상 페이스메이커였습니다.